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고 있는데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게 끊어지는 숨소리, 억눌린 듯한 신음,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미세한 진동. 막내 이모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그녀가 혼자 몸을 달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막내 이모 방을 청소하다 서랍을 보게 되었어요. 반짝이는 분홍색 기구, 투명한 젤리 같은 재질의 물건, 작은 진동기. 막내 이모가 밤마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들었던 신음이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서랍 안쪽에는 속옷들도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팬티, 얇은 실크 소재의 브래지어.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아, 뭐하니? 이혼 후 집으로 들어와 살게 된 막내 이모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나는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늘 바쁘셨고 나를 돌봐준 건 막내 이모였어요. 5남매 중 막내였던 이모는 나보다 10살밖에 많지 않았습니다. 20살의 이모는 언니라기보다는 철없는 누나 같았죠. 밝게 웃으며 내 손을 잡고 공원을 뛰어다니던 그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린 나는 그런 이모를 몰래 동경했어요. 함께 놀다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녀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이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곤 했죠. 그때 이모의 손은 따뜻했고 향수 냄새가 좋았습니다. 밤에는 이모가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책을 읽다가 졸면 이모가 나를 안아서 침대에 눕혀주곤 했습니다. 그 품이 너무 좋아서 일부러 잠든 척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20살의 이모는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이를 가졌고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우리 집에 자주 오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 때 보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이모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고 이모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남편 몰래 술을 마시고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외삼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이모는 버림받았습니다. 이혼 후 갈 곳 없던 이모가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35의 백수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변변한 직장 하나 잡지 못한 채 부모님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그마저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막내 동생을 거절할 수 없었고 이모는 내 옆방에 짐을 풀었어요.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45이 된 이모는 여전히 어딘가 철이 없어 보였지만 눈가의 주름과 쓸쓸한 미소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첫날 밤 이모는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철아, 자니? 이모야. 문을 열자 이모가 소주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잔할래?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이모는 예전 얘기를 꺼냈어요. 너 어렸을 때 이모한테 진짜 잘 따랐었는데. 기억나? 기억났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어렸을 때 이모가 목욕시켜주면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했잖아. 이모가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이상할 만큼 익숙하면서도 불편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었던 그 묘한 감정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떨림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집에서 편하게 지냈습니다. 아침이면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헐렁한 티셔츠 하나만 걸치고 거실을 돌아다녔어요. 처음엔 눈을 돌렸지만 점점 시선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허벅지의 곡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가슴의 윤곽. 이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낼 때 발끝으로 서면서 티셔츠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아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게 보였어요. 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도 제대로 닫지 않았어요. 샤워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고 물줄기 소리 사이로 그녀의 실루엣이 문틈으로 비쳤습니다. 반투명한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보이는 몸의 윤곽이 시선을 잡아끌었어요. 물기 머금은 피부, 샴푸 거품이 흘러내리는 어깨, 허리를 굽혀 다리를 씻는 모습. 나는 고개를 돌리려 애썼지만 결국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서 나온 이모가 타올만 두르고 복도를 지나갔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타올 사이로 드러난 어깨와 쇄골이 선명했습니다. 강철아, 드라이기 어디 있더라? 이모가 물었고 나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제 방에 있어요. 이모는 그대로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올을 두른 채로 내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드라이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이모의 향기가 퍼졌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책을 보는 척했지만 계속 이모를 훔쳐봤어요. 타올이 점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욕망은 죄의식과 뒤섞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어요. 밤이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모가 머리를 말리는 드라이기 소리가 벽을 타고 들려왔고 그녀가 뿌린 향수 냄새가 내 방까지 스며들었어요. 달콤하고 무거운 그 향기는 잠을 쫓아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모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젖은 머리를 넘기던 손길, 티셔츠 아래로 살짝 드러나던 허벅지의 곡선, 타올만 두르고 내 방에 들어왔던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동경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변해 있었어요. 이모는 여전히 나를 조카로만 대했지만 내 안에서는 금기의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고 있는데 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바람 소리인가 아니면 TV 소리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귀를 기울이자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낮게 끊어지는 숨소리, 억눌린 듯한 신음, 그리고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미세한 진동. 이모의 방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녀가 혼자 몸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쉬이하는 날숨 사이로 작은 탄식이 섞여 나왔고 이따금 시트를 움켜쥐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리듬이 점점 빨라졌다가 갑자기 멈췄고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졌어요. 온몸에 열기가 퍼졌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쥐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모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땀에 젖은 이마, 떨리는 입술.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부모님은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이모의 방문 틈새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직 자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망설였어요. 노크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야 할까?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마시는 소리, 그리고 한숨. 이모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나는 결국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아침을 먹었어요. 전혀 모르는 척했지만 나는 이모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래, 강철아? 얼굴이 빨개졌네. 이모가 물었고 나는 얼버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밤에 잠 잘 잤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네, 잘 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어요. 그래, 나는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고생했는데.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모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미안해.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이모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괜찮아. 어른이니까 이해하겠지. 이모가 태연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모가 외출한 사이 청소를 도와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모 방을 청소하다가 침대 옆 서랍이 반쯤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낯선 물건들을 보았어요. 반짝이는 분홍색 기구, 투명한 젤리 같은 재질의 물건, 작은 진동기, 체온이 남은 듯한 고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모가 밤마다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밤에 들었던 신음이 머릿속에 다시 울려 퍼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 안쪽에는 속옷들도 있었어요.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팬티, 얇은 실크 소재의 브래지어, 빨간색 레이스가 달린 것도 있었고 거의 천이 없다시피 한 것도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뻗어졌어요. 부드러운 천의 감촉, 희미하게 남은 이모의 채취, 향수 냄새와 뭔가 더 깊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철아, 뭐하냐? 돌아보니 이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놀라운 반 당황스러운 반이었어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속옷을 떨어뜨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모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모가 가볍게 말하며 봉지를 침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몰래 보는 건 좀 그렇잖아. 이모한테 말했으면 하나 줬을 텐데. 농담처럼 말했지만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얼떨결에 손에 쥐고 있던 속옷을 내려놓았어요. 죄송해요, 이모. 괜찮아. 근데 강철아. 이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방문을 닫았어요. 서랍 안에 다른 것도 봤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본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이모가 침대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남자들 다 보잖아. 요즘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이모가 서랍을 닫으며 말했어요. 이모도 혼자 사니까 외로우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모도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담대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모가 나를 쳐다봤어요. 앉아. 시키는 대로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모 옆이었어요. 이모의 체온이 느껴지는 거리였습니다. 강철이도 이제 다 컸네. 이모가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렸을 땐 이모가 목욕도 시켜줬는데 그땐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니 지금은 이모 속옷까지 뒤지고 다니고. 이모가 웃었지만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밤에 소리 들었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벽이 얇으니까 미안해. 조심할게. 아니에요. 근데 넌 괜찮아? 요즘 여자 만나거나 그런 거 없어? 아니요. 35인데 여자친구도 없어?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해?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모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지. 이모도 그렇고. 침묵이 또 흘렀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이모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강철아, 이모가 한번 물어볼게. 솔직하게 대답해. 네. 이모 보고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이모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입이 마르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이모가 봐도 알겠네. 이모가 다시 웃었지만 이번엔 웃음이 다르게 들렸어요. 쓸쓸하면서도 뭔가 도발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남자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모의 손이 내 무릎에 올려졌어요. 가볍게, 거의 닿을 듯 말 듯. 하지만 그 작은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이상한 상황이 된 것 같네. 이모가 중얼거렸어요. 이모도 외롭고 넌 젊고. 이모. 쉿. 아무 말하지 마. 이모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이모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어. 너도 같은 생각하고 있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이모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우리 선 넘으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도 넘고 싶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경계가 흐려졌어요.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보다 내 앞에서 더 편하게 구는 것 같았습니다. 티셔츠 하나 걸친 채로 소파에 앉을 때도 다리를 꼬는 각도가 예전과 달랐어요. 더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모가 술을 한잔하자고 했어요. 강철아, 이모랑 한잔할래? 우리는 거실 바닥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모는 금방 취했어요. 너도 이제 다 컸네. 어렸을 땐 진짜 귀여웠는데. 이모도 그때랑 별로 안 변했어요. 거짓말. 이모 이제 늙었어. 주름도 생기고. 이모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전혀 안 늙었는데요. 그래. 강철이 눈엔 이모가 아직도 예뻐 보여?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이었어요. 예쁘죠? 거짓말. 요즘 여자들 다 날씬하고 점잖아. 이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 쳤습니다. 이모는 이제 여기저기 다 처졌어.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이모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강철이는 이모 몸 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알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서요. 우리 강철이도 컸네. 어렸을 땐 이모가 목욕도 시켜줬는데 그땐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니 또 그 얘기였어요. 이모가 술잔을 기울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작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컸으려나. 너무 직접적인 말이었습니다. 이모가 한번 봐줄까? 장난처럼 내뱉은 말이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끝이 멈췄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놀라? 이모가 웃으며 내 머리를 헝클었어요. 하지만 손길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고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농담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다시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이모가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았어요. 억눌린 신음,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짧은 탄식, 그리고 중간중간 내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나는 귀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소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밤 잠을 자려는데 또다시 벽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하고 길게 이어졌어요. 침대가 흔들리는 소리, 억눌린 신음, 그리고 작은 탄식.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성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이모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얇은 잠옷만 걸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 아래쪽에 놓여 있었어요. 작게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강철아.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모, 나가야 돼. 이모가 손으로 나를 밀어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손이었어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모가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나를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천천히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도 원하잖아요. 아니야. 이건 안 돼. 하지만 이모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이모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강철아, 제발. 목소리가 떨렸지만 거부가 아니었어요. 애원이었습니다. 나는 이모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잠옷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이모.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모가 작게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모의 손이 내 등에 올려졌어요. 처음엔 밀어내려는 듯 했지만 점점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미친 거야. 이모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경계가 무너졌어요. 이모의 숨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땀에 젖은 피부가 맞닿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금기를 넘는 순간의 죄책감보다 서로를 원하는 욕망이 더 컸습니다. 이모는 중간중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정말 나쁜 짓 하는 거야.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손이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이모가 작게 물었습니다. 나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이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피해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지냈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조카와 이모로서 행동했어요. 하지만 밤이 오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잠든 후 조용히 이모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혹은 이모가 내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도 없이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자고 있었어? 이모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아니요. 대답하면 이모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어요. 이모의 체온이 느껴졌고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모가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 없어.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을 함께 했습니다. 커튼이 쳐진 창 안에서 침묵과 탄식이 얽혀 하나의 비밀이 되었어요. 이모는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낮에도 자주 웃었고 화장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모 어때? 예뻐? 거울 앞에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예뻐요. 거짓말. 주름 보여? 안 보여요. 이모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옆방에 있는데도 그랬어요. 이모, 괜찮아. 조카한테 뽀뽀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우리만 아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아빠는 야근이었어요. 집에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오늘은 조심 안 해도 되겠네. 이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소리 안 죽여도 된다는 거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모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요. 거실에서 해본 적 없잖아. 이모, 여기서요? 왜 무서워? 도발적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이모를 끌어당겼어요. 소파 위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TV가 켜져 있었고 뉴스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모의 신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온 겁니다. 왜 벌써? 이모가 서둘러 옷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약속이 취소됐대. 너희 뭐해?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나는 태어난 척 대답했어요. 엄마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납니다. 가족이 파괴되고 이모는 또다시 쫓겨날 거예요. 나도 집에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금기의 쾌락은 중독성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대담해졌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있을 때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식탁에서 다리가 스치면 이모가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요즘 막내가 밝아진 것 같지 않아?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웃는 일이 많아졌어. 좋은 일이지 뭐. 엄마가 대답했어요. 이모와 나는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었어요. 어느 날 이모가 내 방으로 작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봐. 상자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어요. 왜요? 우리 찍어보자. 이모, 그건 나중에 보면 재밌잖아. 추억으로.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카메라를 켜고 우리는 서로를 담았습니다. 이모는 렌즈를 의식하며 더 요염하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하면 어때? 좋아요. 화면 속 우리는 낯설었습니다. 금기를 즐기는 두 사람. 다음 날 함께 그 영상을 봤어요. 우리 진짜 나쁘다. 이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또 보고 싶어. 우리는 공범이 되어 있었어요. 서로의 비밀을 쥐고 서로를 감시하며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이모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오늘 남자들이 많이 쳐다보더라. 근데 난 강철이만 생각했어.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이모만 생각해요. 거짓말. 젊은 애들 보면 눈 돌아가잖아. 안 그래요? 그래. 그럼 증명해봐. 이모가 도발했고 나는 그 도발에 응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이모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강철아,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숨어서 계속 이럴 순 없잖아. 그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불안해.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엄마가 알면 안 들켜요. 넌 확신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일단 조심하자. 더 조심하면 돼. 그래. 조심하자. 이모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잠들었어요. 불안과 쾌락, 죄책감과 사랑. 모든 게 뒤섞인 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강철아, 요즘 밤에 무슨 소리 안 들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밤에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 그거. 제가 밤에 운동해요. 턱걸이 하다 보면 문이 좀 삐걱대서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그래, 그럼 조심해. 다칠라. 엄마는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모가 떨고 있었어요. 들킨 것 같아. 엄마가 눈치챈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거짓말로 어떻게 계속 피해가. 언젠간 들켜. 이모의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잠깐 쉴까요? 쉬어? 네, 한동안 조심하다가. 안 돼. 이모가 강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못 쉬어.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집착이었습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모와 떨어져 있으려니 미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이모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어요. 이모, 들어와.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더 조심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이모 방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어요. 뭐해? 그냥 드라마 보는 중이야. 이모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너희 둘이 많이 친해진 것 같네. 당연하지. 조카잖아. 그래. 그런데 너무 친한 것 같아서 엄마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모가 웃으며 넘겼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간 후 이모가 나를 돌아봤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강철아, 대답 좀 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둬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못 그만둬요. 나도 못 그만두겠어. 이모가 울먹이며 나를 껴안았어요. 우리는 파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파국의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이모 방에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부모님이 잠든 후였어요. 우리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강철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순 없잖아. 언젠간.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점점 붉어졌습니다. 너희,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건, 닥쳐. 너 지금 뭐 한 거야? 조카를,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이것 좀 봐. 이 미친 것들이. 집안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울면서 소리쳤고 아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짐 싸. 당장 나가. 엄마가 이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넌 내 동생이야. 어떻게 내 아들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가지를 우겨 넣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모, 강철아, 미안해. 다 이모 잘못이야. 이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나쁜 짓 한 거야. 아니에요. 조용히 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의 욕설을 뒤로하고 울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쫓아가려 했지만 아빠가 붙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이모가 떠났어요. 그날 밤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아빠는 거실에서 한숨만 쉬었어요.
나는 내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이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강철아, 미안해. 이모가 너를 망쳤어. 제발 잘 살아. 이모 걱정은 하지 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모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나는 매일 밤 이모의 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면 아직도 이모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침대에 앉아 벽을 쳐다봤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모의 신음, 웃음, 물소리. 모든 게 아직도 그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 여름은 끝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영원히 남아 있었습니다. 금기를 넘었던 그 뜨겁고 위험한 나날들.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수 없어요. 잘못된 거였지만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으니까. 이모 없는 삶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 빈자리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금기를 넘은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이모는 떠났고 나는 그 여름을 평생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랑은 이루어져선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욕망은 억눌러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더 끌리고 위험할수록 더 탐하게 되는 게 사람의 본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